2024년 2월 15일 목요일 밤 10시 40분. 다산의 마지막 질문. 무심. 즐겁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랍니다. 공부는 나를 알아감으로써 나를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랍니다. 나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빛날 수 있는 힘이랍니다.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하랍니다. 자신이 없는 이들일수록 강하게 말한답니다. 말의 깊이와 무게는 인위적인 꾸밈이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랍니다. 지식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랍니다. 질문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답니다. 질문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답니다. 밑줄 짝. 질문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사랑이란 나를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랍니다. 공부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는 과정이랍니다.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빼앗지 말라 가르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 시행착오를 겪어라. 어른들이 알려준 지름길로만 다닌 아이는 훗날 아이에도 어른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물들이고 싶거든 먼저 물들어라 가르칩니다. 어른의 근심은 과시가 아니라 기감이 되어야 한답니다. 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야 한답니다. 용기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랍니다. 용기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것에 당당히 맞부딪혀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배움에 용기가 필요하듯 용기에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불을 부정하게 쓰고선 부가 나쁘다 한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랍니다. 내가 짊어진 짐과 내가 지나온 길이 나를 증명한답니다. 다산은 그 근심과 두려움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것으로 이겨냈답니다. 멀리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까이 하루하루 충실한 삶의 자세로 마음 다스림과 지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 다스림. 이게 젊었을 때는 참 잘 됐는데 가족이었을 때 마음 다스림. 가족이라는 게 참 고립돌이 된다는 걸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마음 다스림과 지필에 집중을 함으로써 자신의 수명을 완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나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게 나의 삶에 대해 물을 수 있답니다. 깊기만 하면 고립되고 넓기만 하면 산만해진답니다. 깊기만 하면 고립되고 넓기만 하면 산만해진답니다. 공자는 그 어떤 천한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통하겠는가 묻습니다.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졌다면 폭넓은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답니다. 창의성은 전문성과 폭넓은 지식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불꽃이 튄답니다. 깊은 전문성은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되고
폭넓은 교양은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가 된답니다.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시작으로 부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흙이 산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줌이랍니다. 완벽을 감히 바를 수 없기에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삶의 목표를 찾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거리낌 없고 두렵지 않답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면 어른이나 불릴만 하답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면 어른이나 불릴만 하답니다. 중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답니다. 다시하니 기양생활에서도 절명하지 않은 자세 또한 중용에 맞는 처신을 한 것입니다. 어른이라면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랍니다. 다사는 묻습니다.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가는가? 비판하며 있는 것이야말로 저자에 대한 예의랍니다. 비판하며 있는 것이야말로 저자에 대한 예의랍니다. 혹시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는 비판마저 주입식으로 교육받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정답을 묻지 않고 해답을 구하랍니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정답은 없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배움은 채우는 것이고 돈은 비우는 것이랍니다. 정치에 대해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로 가르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천리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천리를 달린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필살기를 하나쯤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랍니다. 땅만 보며 급하게 걷다 보면 가야 할 길을 잃게 된답니다. 땅만 보며 급하게 걷다 보면 공자의 제자들은 대부분 특출한 특기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눈에 딱 봐도 무식해 보이는 어떤 청년이 공자에게 다가와 제자에게 되기를 간청했어요. 목소리는 꽤 우렁찼지. 하지만 말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무식이 절로 느껴졌어.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다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제자 같이 동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원치 않았어. 그러나 공자는 그를 기꺼이 제자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영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을 건너야 했어. 그런데 배는 강 건너에 있었고 뱃사공은 그 강 건너에서 우리가 강을 건너려는지 미처 눈치를 못 챘기에 제자 중 한 명이 소리쳤지. 이보시오 뱃사공, 우리가 강을 건너려고 하니 이쪽으로 좀 와주시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 들리지 않았던 거지. 너무 거리가 멀었어. 그러자 지난번에 그렇게 불만스러워했던 그 무식해 보였던 제자가 소리쳤지. 어찌나 목소리가 우렁찬지 한 번에 소리치자 뱃사공이 알아듣고 왔다는 거야. 만약에 그 제자 새로 맞이한 제자가 없었다면 아마 그 강을 건너기는 힘들었겠지. 이렇게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특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자가 어딨지? 이 공자를 빗댄 건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필살기를 하나쯤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랍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봤어.
땅만 보며 급하게 걷다 보면 가야 할 길을 잃게 된답니다. 인생에서 지름길은 없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답니다. 동양 철학은 공자에 대한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 공자의 철학과 학문의 정서가 바로 논어랍니다. 자신이 진짜가 아님에도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어른을 자처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물들면 나를 잃게 되고 물들이면 남을 잃게 된답니다. 물들면 나를 잃게 되고 물들이면 남을 잃게 된다. 일찍이 자로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추구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추구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하늘로 물드는 것은 각자의 색을 가지고 어우러지는 것만 못하답니다. 하나로 물드는 것은 각자의 색을 가지고 어우러지는 것만 못하답니다. 천하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답니다.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답니다. 나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답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이며 나는 정체성이랍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자 길을 떠나지만 왜 스스로를 잃어버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랍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지. 가장 큰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배움은 입이 아닌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랍니다. 공부 끝에서 다선 이렇게 말했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나를 찾았다. 그대 자신의 삶을 살라 합니다. 다사는 노노처럼 살고자 했답니다. 그는 미리 절망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답니다. 미리 절망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매일 새롭게 시작했답니다. 다사는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찾았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요즘 나는 세상의 움직임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 건방진 소리 같지만 세상이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조금만 더 분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왜 이리 일들이 늦게 처리되는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나는 노트를 몇 가지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니거든. 빨간색 노트는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노트고, 그리고 이 조그마한 미니 노트는 비카문이라고 써있지. 단기간 체크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것들을 적어놓고 이룰 때마다 밑줄을 그어. 지금 나는 이후 시간 내일까지 이 단기간 체크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을 확인 중인데, 여기에 좀 내가 방금 말한 세상이 너무 좀 답답하게 내 마음 같지 않게 너무 더디다라는 체크할 사람들이 좀 있거든. 내일까지만 더 기다려보려고 그래. 내일까지 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내가 연락을 먼저 해봐야 되겠어.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근데 이것들이 참 맞물려 있는 것들인데 어떤 측면에서 세상사가 한번 얽히고 설켜서 맞물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노트는 좀 큰 편인데 이 노트는 어떤 영감들이 떠오를 때마다 적는 거고, 뭐라고 할까, 그냥 소재들, 영감이나 소재들을 적어서 글이나 시 작사할 때의 참고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약간 중간 노트가 있는데 역시 뭐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 노트이지만 아까 이거보다는 조금 큰 그 노트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적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단위, 15일 단위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아까 말한 빨간 노트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목적을 적어놓고 역시 희생될 때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트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노트는 앞에 표지판에 대업이라고 써있는데 좀 총괄적인 노트가 할까, 하지만 의지를 다지는 목적을 주로 써놓은 수첩이에요. 앞으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관한 것들이지. 아무튼 그렇게 분류별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얼마큼 이루었나, 또 내 의지는 얼마큼 또 진행되었는가 하두를 되돌아보고, 오늘 또 나는 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아직 오늘 하루가 끝나려면 1시간 5분이나 남았는데 이 1시간 5분 동안 또 알차게 보냈지. 하루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있어. 그냥 타인은 그러니 하지만 세상은 그러니 더디더라도 잘 기다려지는데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딸, 그들에게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군. 답답한 마음도 들고, 2033년까지는 뭔가 끝장을 좀 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 같고 내 간절함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일상적인 생활이야. 가끔씩 가지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사는 건 맞긴 맞지만 적어도 나의 가족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나는 매번 나의 삶을 반성하고 있어.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을 너무 벌려놨나. 일단 글을 하나 더 읽고 기타를 친 다음에 좀 쉴 거야. 일단 타산의 마지막 주는 무심에 대해서 낭독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어. 이상.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연주곡 하나 하고 쉴까 해.